어릴 때부터 엄마는 늘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엄마의 태도는 저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고 점점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엄마가 늘 조심스레 감추는 서랍이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엄마가 몰래 확인하던 낡은 노트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엄마는 저녁 준비로 주방에 계셨습니다. 저는 방 청소를 핑계 삼아 엄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레 서랍을 열자 깊숙한 곳에 있던 그 노트가 보였습니다. 대체 이게 뭐길래 엄마가 그렇게 숨기는 걸까? 노트를 꺼내 펼치자 첫 장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힘들어도 도연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사모님의 배려로 도연이를 품에 안고 떠날 수 있었다. 하지만 욕심을 내면 나와 도연이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다. 2층은 허락된 곳이 아니었지만 거기서 결정된 운명이 지금도 도연이의 곁에 남아있다. 읽으면 읽을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사모님? 2층? 도대체 무슨 얘기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글귀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엄마와 제 출생에 얽힌 비밀이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주방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른 노트를 닫아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는 식탁에 반찬을 차려놓으며 웃고 계셨지만 저는 노트를 들고 엄마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이거 봤어요. 이 노트에 적힌 말들 다 뭐예요? 엄마는 노트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내가 왜 꺼냈니? 서랍을 뒤진 거야? 어디서 본 거야? 엄마, 서랍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여기에 있는 사모님이 누구고 2층은 또 뭔데요? 왜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엄마는 순간적으로 노트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뒷걸음질치며 물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랑도 관련된 거 아니에요? 왜 맨날 이런 걸 숨기려고만 해요? 엄마는 한숨을 깊게 쉬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내가 지금 이걸 알아서 뭐가 달라지겠니? 그냥 잊어버려. 공부나 열심히 해. 엄마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저는 몰라도 된다. 공부만 하라 하지만 저랑 관련된 일인 것 같잖아요. 왜 말을 안 해요?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빼서 서랍 깊은 곳에 다시 넣고 서둘러 서랍을 잠갔습니다. 도연아, 제발 엄마를 믿어줘.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라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야. 엄마의 단호한 태도에 저는 더 묻지 못했지만 마음속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노트에 적힌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누구지? 2층에서 결정된 운명이란 게 왜 내 곁에 있다는 거야? 엄마는 과거에 무슨 일을 겪은 걸까? 그리고 나는 도대체 그 일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저는 엄마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허름한 빌라, 오래된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작은 창문으로는 간신히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나와 어머니 둘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건설 현장 식당에서 일하고 늦은 밤에야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피곤한 발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아, 밥 먹었니? 혹시 라면 또 끓여 먹은 거야? 네. 오늘은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근데 맛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엄마가 미리 챙겨놨어야 했는데. 현장이 오늘 유난히 바빴어. 다음엔 엄마가 꼭 찬밥이라도 놓고 갈게. 어머니는 손에 든 비닐봉지를 내려놓으며 하나둘 반찬을 꺼내 식탁에 올리셨습니다. 피곤한 얼굴로도 배고프지 않냐며 나를 걱정하시는 모습이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거 현장에서 조금 남은 반찬인데 맛있어 보이길래 챙겨왔어. 내일 먹어.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드세요. 오늘 고생하셨잖아요. 에이, 우리 도연이는 어리니까 많이 먹고 크는 게 먼저지.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는 식탁을 정리하며 계속 저를 챙기셨습니다. 하지만 손등에 굳은 살과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런 손으로 하루 종일 일하셨을 어머니를 떠올리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손도 다쳤어요? 아이고, 이 정도로 뭘.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하면 손은 다 일해. 걱정 말고 내 공부나 열심히 해. 우리 도연이가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하단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제가 진짜 멋진 집 사줄게요. 엄마 일 안 해도 되는 그런 집으로요. 그래? 그런 집 사준다면 엄마야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내가 잘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니? 어머니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속에 담긴 고단함은 쉽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잠들고 난 뒤 방 안에서 책을 덮지도 못한 채 부잣집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부끄럽게도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그토록 희생하신 걸 생각하면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지친 손과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꼭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거야.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게 할 거야. 어머니는 작은 서랍을 자주 열곤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와 사진 몇 장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것들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는 꼭 눈가를 훔치셨지요. 그 모습이 반복될 때마다 어린 제 마음엔 무언가 크고 무거운 질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진 속 사람 누구예요? 왜 매번 그거 볼 때마다 한숨 쉬세요? 아휴, 그냥 옛날 친구야. 엄마가 젊을 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인데 이제는 다 지나간 이야기야. 어머니는 부랴부랴 사진을 서랍 안에 넣으려 하셨지만 저는 눈치가 빠른 편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몇 년 전 학교 앞에서 본 고급 차를 타고 있던 사람과 닮아 있었거든요. 엄마, 저 그 사람 본 적 있어요. 우리 학교 앞에서 본 적 있다니까요. 엄청 큰 차 타고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랑 어떤 관계 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내가 잘못 본 거야. 그냥 비슷한 사람이겠지. 아유, 얘가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해. 어머니는 애써 웃으셨지만 그 웃음 너머로 숨기고 싶은 뭔가가 보였습니다. 제가 그 사진 속 남자에 대해 더 깊이 캐물으면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제 머릿속에선 그 장면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학교 앞에서 뛰놀다 우연히 마주친 고급차와 그 안에 있던 남자의 얼굴. 그 남자는 딱 어머니의 사진 속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다시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친구들 아빠 얘기 들으면 나도 궁금해져요. 아휴,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 아주 착하고 열심히 사셨던 분이었지. 그걸로 됐지 뭐.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언제요? 왜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건 이제 잊어도 돼.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너 잘 되길 보고 계셔. 내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셨지만 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기 힘든 걸 강요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꺼내곤 했습니다. 우리 아빠 이번에 새 축구공 사줬다. 우리 아빠는 휴일마다 나랑 낚시 간다. 그 이야기 속에 끼지 못하는 저는 속으로 외로웠습니다. 제게는 자랑할 아버지의 기억도 이야기도 없었으니까요. 그 외로움은 공부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묻지 못하는 제 마음의 무게를 이기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요. 내가 잘하면 어머니가 더는 아프게 우실 이유가 없겠지. 그렇게 저는 다시 책을 붙들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의 식당은 한창 바빴습니다. 허름한 식당 안에서는 손님들의 수저 부딪히는 소리와 어머니의 분주한 발걸음이 교차하고 있었지요. 저는 구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 밖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추더니 한 남자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세련된 양복 차림에 잘 빗어넘긴 머리,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과는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당히 식당 안으로 들어왔고
어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다급히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손님들이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이리로 들어오세요. 어머니는 남자를 식당 구석에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그 남자의 차가운 표정과 어머니의 긴장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식탁 너머로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알아듣기는 어려웠습니다. 그저 필요한 만큼 쓰세요. 라는 남자의 말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가끔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장면이 더 의문을 키웠습니다.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꺼낸 두툼한 봉투를 어머니에게 건네자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봉투를 받았지요. 잠시 후 남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 곧바로 떠났고 어머니는 방에서 나와 어딘가 어지러운 표정으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묻고 말았습니다. 엄마, 저 남자 누구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냥 손님이라니까. 별거 아니야. 손님이 왜 방에 들어가서 둘이만 이야기해요? 엄마, 솔직히 말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얘야,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도와줄 일이 있어서 온 거야. 더 이상 묻지 마라. 내가 이런데 신경 쓸 나이는 아니잖아. 어머니는 대화를 얼른 끝내려는 듯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투와 표정을 보면서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 그 남자와 어머니 사이에 오간 일이 정말 별거가 아니라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어머니는 제게 전에 없이 큰 기대를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즘 공부 잘 되고 있지.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고등학교 가자. 엄마가 뒷바라지는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최고로 해보자. 엄마,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난번 왔던 사람 때문인가요? 그냥 엄마 생각이야. 너한테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우리 도연이는 아주 똑똑하니까 잘할 거야. 어머니의 말투는 여전했지만 예전과는 달리 조금 초조해 보였습니다.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머릿속에서 자꾸 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엄마가 왜 저렇게까지 숨기려고 할까? 답을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지금은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이 의무는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은 날,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학교는 가장 알아주는 명문 고등학교였고, 저도 한 번쯤 입학해 보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무거운 걱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입학금과 학비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일하시는 식당에 갔습니다. 주방에서는 이모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한 이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머, 도연이 왔구나. 내가 그 명문 고등학교에 간다며? 윤선이, 내 아들 진짜 잘 키웠다. 다른 이모들도 금세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렇게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다니. 어쩜 이리 기특해. 도연아, 너 진짜 자랑스럽다. 윤선이, 너 참 대단하다. 그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고. 아휴, 우리 도연이 정말 똑똑해.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겸손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유, 그만들 하세요. 우리 도연이 부담되겠어요.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인데 뭘. 부담은 무슨. 윤선이, 내 아들 자랑 좀 해? 도연아, 너만 열심히 하면 돼. 너희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어머니는 이모들의 칭찬에 웃으시면서도 눈빛엔 어딘가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근데 입학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학비도 비쌀 텐데 괜찮아요? 도연아, 그런 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내가 잘 되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어머니는 말끝을 단호하게 맺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또 무리해서 일하시거나
빚이라도 내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식당에서 돌아오시며 환한 얼굴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보이셨습니다. 도연아, 이거 봐. 익명의 후원금이 들어왔어. 이걸로 입학금도 내고 학비도 해결할 수 있겠다. 진짜요? 그런데 누가 보낸 거예요? 왜 이런 돈이 갑자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이걸로 마음껏 공부할 기회를 얻었다는 거야. 도연아,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어머니는 봉투를 책상에 올려놓으시며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엄마는 내가 잘할 거라는 걸 믿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할 일만 하면 돼.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따라 웃었지만 마음속 한구석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돈을 마련하려고 무리한 일을 하신 건 아닐까? 아니면 그 남자가 보낸 건 아닐까? 하지만 어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애쓰고 계신 만큼 저도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더 열심히 해서 엄마가 더는 힘들지 않게 할 거야. 그날 밤 어머니가 저를 믿고 보여주셨던 미소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무거운 책임이자 앞으로 나아갈 이유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저는 전교 1등을 다투며 우등생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어머니는 저보다 더 기뻐하셨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적표를 받은 날이면 어머니는 늘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제 성적을 보고하곤 하셨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성적표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살짝 닫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방 밖에서 그 목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이번에 전교 1등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도연이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가 또 어디 있을까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더니 이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도와주셔서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우리 도연이 꼭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겁니다. 저는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의문이 커졌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이렇게까지 감사의 말을 전하는 걸까? 저는 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누구랑 통화하는 거예요? 왜 울어요?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전화를 황급히 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성적 얘기한 거야. 별일 없어. 아는 사람한테 성적을 왜 얘기해요? 엄마, 계속 뭔가를 숨기고 있잖아요. 왜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휴, 도연아. 내가 왜 그렇게 민감하게 구니? 엄마가 자랑하려고 그런 거야. 내가 잘하니까 기분 좋아서 한 거지. 엄마, 자랑할 건 당당하게 자랑하세요. 왜 항상 뭘 숨기면서 말을 돌려요?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제가 더 화날 거라고요. 저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더 이상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내게 말 못하는 게 있는 건 맞아. 하지만 그게 내가 모르는 게 더 나은 일이기도 해. 내가 잘 되길 바라서, 그리고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서 그러는 거야. 뭐가 더 낫다는 건데요? 누군데요? 대체 왜 우리를 돕는 거냐고요? 어머니는 잠시 고민하는 듯 입을 다무셨다가 마침내 무겁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엄마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출생의 비밀이 하나 있어. 엄마 가족과 관련된 비밀인데 엄마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엄마를 도와주고 있어.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비밀리에 돕고 있는 거야. 사실 우리의 비밀은 너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엄마와 관련된 것이야. 내 학비며 생활비며 다 그분 덕분이야. 그 사람이 누군데요? 왜 비밀리에 돕는 건데요? 그냥 고마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분의 정체가 드러나면 우리한테 오는 지원이 끊길 수도 있어서 그래. 엄마가 내 미래를 위해선 이 비밀을 지켜야만 해. 그러니까 엄마를 믿고 더 묻지 말아줘. 어머니의 눈빛은 간절했고 저는 그 말을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심이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숨기려는지, 그리고 그 가족이 대체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엄마 말 믿어볼게요.
하지만 나중에 진짜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오면 꼭 말해줘야 해요. 약속해요. 약속할게. 도연아, 내가 이렇게 엄마를 믿어줘서 고마워. 엄마는 정말 내가 최고로 잘 되길 바라는 것뿐이야.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의 말을 믿기로 하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더는 어머니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 앞 교문을 나서려는 순간 도로가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양복과 빛나는 구두를 신은 그는 고급 승용차를 뒤에 두고 어딘가 익숙한 얼굴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시선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왜 나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지? 궁금증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제야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내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거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생전 본 적 없는 사람이 뜬금없이 다가와 이런 말을 하다니 이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기요. 누구세요? 저 아세요? 하지만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미소를 지으며 승용차로 돌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그는 다시 한번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그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맞아. 몇 년 전에 어머니랑 식당에서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던 그 사람 아니야? 왜 갑자기 여기 나타난 거지? 그때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선명히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가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주방 안작은 방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가던 모습, 그리고 닫힌 문 뒤에서 한참 동안 낮은 목소리로 나누던 대화까지. 집에 돌아와서 서둘러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엄마, 오늘 이상한 사람 만났어요. 이상한 사람이라니. 누구? 학교 앞에서 만났는데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내 노력은 결실을 맺을 거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멈추고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니는 무심한 척 계속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뭔가 긴장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 예전에 엄마가 식당에서 비밀스럽게 얘기 나눴던 그 사람 맞죠? 엄마가 작은 방에서 한참 얘기했던 그 사람.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냄비 뚜껑을 열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건드리며 대답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라.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이었어요. 엄마, 왜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일 있던 거죠? 그 사람 대체 누구예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라. 도연아,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이 일은 잊어. 엄마는 맨날 그런 식으로 넘기려고만 하잖아요.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왜 자꾸 숨기기만 해요? 숨기는 게 아니야. 내가 알 필요가 없는 일이라 그런 거야. 내가 지금 알면 뭐가 달라지니? 내 할 일이나 신경 써. 어머니는 식탁에 반찬을 내려놓으며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더 이상 말하지 않을 태도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 남자와 어머니의 대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이런 걸 숨기려고만 할까? 저 사람은 대체 누굴까? 무슨 일이 있긴 있었던 건가?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감추려 할수록 더 의문은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방 청소를 하다가 어머니 방 서랍이 살짝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그 서랍을 절대 열지 말라고 하셨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서랍 안쪽에는 낡고 색이 바랜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엄마가 뭘 이렇게 숨겨놓았지? 조심스럽게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어머니의 깔끔한 필체로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힘들어도 도연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배려로 도연이를 품에 안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면 나와 도연이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2층은 허락된 곳이 아니었지만
거기서 결정된 운명이 지금도 도연이의 곁에 남아 있습니다. 글을 읽을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사모님, 2층? 엄마가 예전에 무슨 일을 겪었다는 건가요? 그리고 왜 제 운명까지 거기에 얽혀 있다는 거죠? 의문이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계속 노트를 읽으려는 순간 어머니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노트를 닫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연아, 뭐 하고 있었니?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마치고 거실에 앉자 저는 노트를 들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엄마, 이거 봤어요. 이 노트에 적힌 말들 다 뭐예요? 어머니는 노트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며 얼굴이 굳으셨습니다. 도연아, 이걸 내가 왜 꺼냈어? 여긴 내가 볼 게 아니야. 도대체 어디서 이걸 본 거야? 엄마, 서랍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여기 적힌 사모님이 누구고 2층은 또 뭔데요? 운명은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손을 내밀어 노트를 뺏으려 하셨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그냥 솔직히 말해줘요. 이게 왜 우리랑 관계 있는지, 왜 이렇게 숨기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도연아, 그건 내가 알 필요가 없는 이야기야. 그냥 잊어버리고 공부나 열심히 해. 이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엄마는 맨날 저보고 공부만 하래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제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이 노트에 적힌 말들이 다 우리 얘기 아니에요? 왜 맨날 이런 걸 숨기려고만 해요? 어머니는 잠시 입을 다물고 계시더니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내가 알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걸 알게 되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 내 인생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더 답답해졌습니다. 상처받고 말고는 제가 판단할게요. 엄마는 왜 저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혼자 다 짊어지려고만 해요? 저도 이제 다 알 나이가 됐잖아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노트를 빼서 서랍 깊숙이 넣으며 서둘러 서랍을 잠그셨습니다. 도연아, 제발 엄마를 믿어줘. 내가 지금 알 필요 없는 일이라니까. 엄마가 너한테 이 얘기를 못하는 건 널 지키고 싶어서야.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더 묻지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답답함이 남았습니다. 노트에 적힌 글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도 노트 속 글귀도 도무지 잊히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어머니가 말씀하신 어머니 출생의 비밀은 거짓말이 분명했습니다. 출생의 비밀은 아마도 저와 관련된 것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어머니의 과거와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유정과 저는 학교에서 점점 더 가까운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그녀의 밝고 활달한 성격은 주변 사람들에게 늘 사랑받는 모습이었고 저는 그런 유정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녀가 혼자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왠지 저와 비슷한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학교 근처 공원 벤치에서 유정과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정이 저를 슬쩍 보더니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도련아, 너 요즘 뭔가 고민 있어 보이는데? 나한테 말해봐. 왜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다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엄마가 뭘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말씀을 안 하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라면서 대화를 피하셔. 그거 나도 알아. 우리 집도 뭔가 비밀투성이야. 겉으로 보기엔 다 괜찮아 보이지만 아빠랑 엄마는 늘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아. 나한테도 절대 깊은 얘기는 안 하시고. 진짜? 너도 그런 걸 느껴? 그래서 내 얘기 들으니까 뭔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신기하네. 우리 둘 다 부모님들이 뭐든 혼자 짊어지려고 하시나 봐. 말 안 하고 그냥 다 감추고. 저는 유정의 말을 들으며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을 조금 가볍게 했습니다. 맞아. 나도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감추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더 답답한 건 그 비밀이 나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럼 우리 둘 다 비밀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걸로 하자. 비밀, 동맹 맺어야겠네 뭐. 하하. 그럴까? 근데 웃기긴 하다. 이렇게까지 비슷할 줄은 몰랐네. 며칠 뒤 유정이 학교에서 저를 찾아와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가족 행사가 있어.
우리 아빠가 친구들 초대하라고 했는데 너도 와. 오랜만에 좀 재밌게 놀자. 가족 행사? 내가 가도 돼. 괜히 어색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냥 와서 밥 먹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나도 너랑 있으면 덜 심심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오케이? 저는 살짝 망설였지만 유정의 권유에 결국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유정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문에서부터 느껴지는 압도적인 크기의 저택과 잘 다듬어진 정원, 그리고 집안 곳곳에 보이는 고급스러운 가구들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와, 유정이네 집 정말 대단하네. 이런 데서 살면 무슨 기분일까? 유정이 반갑게 맞으며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저는 그중 한 남자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잘 다려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봤더라?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며칠 전 학교 앞에서 저에게 말을 걸었던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여기 유정의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얼어붙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 유정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 저 사람? 우리 아빠야. 최민우. 바쁜 사람이지만 이런 행사 때는 꼭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셔. 유정의 말에 저는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유정의 아빠가 그 사람이었어. 그런데 왜 학교 앞에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최민우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미소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정의 아버지와 저의 어머니,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처럼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비밀, 그리고 저의 출생이 이 집안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밤새 유정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정의 아버지 최민우. 학교 앞에서 저를 뚫어지게 보며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말했던 그 남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니. 더구나 어머니가 꾸준히 감추려 했던 비밀이 이와 관련된 것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엄마한테 꼭 물어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거실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밥상을 보며 어머니가 도연아, 밥 먹자라고 부르자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며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무슨 얘긴데 이렇게 진지하게 굴어? 밥부터 먹자. 아침 식사 안 하면 학교에서 힘들잖아. 저는 젓가락을 집으려다 말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최민우라는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예요. 어머니의 손이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맞는 거네요.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도연아,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제발 그만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유정이네 집에 갔어요. 그 사람이 유정의 아버지라면서요. 그런데 왜 학교 앞에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대체 무슨 관계길래? 왜 지금까지 저한테 숨겼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깨달은 듯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이제는 말할 때가 됐나 보다. 내 아버지는 최민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가졌을 때 그 사람은 우리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 이미 모든 게 정해진 집안이었고 나는 거기 끼어들 수 없는 사람이었단다. 그 집안에서 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사장님과 사모님뿐이었어. 만약 큰 사모님께서 아셨다면 너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야. 나는 평생 그 집안에 너의 존재를 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를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모님이 너를 낳는 것을 허락하고 나는 이렇게 너의 존재가 그 집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살아온 거란다. 그래서 내가 널 데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 그럼
왜 그 사람이 지금 저를 도우려 해요? 왜 저를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최민우는 널 외면한 적이 없었어. 널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어 했고, 내가 잘 자라는 걸 보고 싶어 했던 거야. 그러나 나는 그가 너를 돕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혹시라도 그 도움이 너를 위험하게 만들까봐 두려웠단다. 하지만 너가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는 너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들인 거란다. 하지만 도현아, 우리가 그 집 앞에 다시 나타나면 너도 나도 위험해질 수도 있어. 나는 널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버틴 거야.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도무지 실감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과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알아야 할 권리도 있잖아요.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만 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도현아, 넌 엄마의 전부야. 널 지키기 위해서라면 엄마는 뭐든 할 수 있어. 그래서 엄마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이거였어. 내가 상처받지 않게, 그리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거.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그녀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혼자 힘들어하지 마요. 이제 저도 엄마를 도울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제가 다 도와줄게요. 엄마도 이제는 저한테 기대요.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도현아,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엄마는 정말 고마워. 너만 잘 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저는 그날 어머니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나를 지켜왔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엄마를 지킬 차례야.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저를 지키고자 했던 그 희생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 강해지고 더 큰 세상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정과의 관계를 정리한 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정의 눈물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갑자기 유정이에게 결별을 말하고 냉정해지자 유정이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게 좋은 친구가 아니라고 내가 말하자 유정이는 상처받은 얼굴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유정이한테도 이게 나을 거야. 우리가 더 얽히면 나도 유정도 다칠 수밖에 없어. 내가 선택한 길이 맞을 거야. 며칠 뒤 학교 근처에서 다시 최민우와 마주쳤습니다. 그를 발견한 순간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도연아,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니? 너와 나 이대로 지나가 버리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피할 수 없는 대화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를 따라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한쪽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은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겠구나. 너한테 이 모든 상황을 안겨주고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부끄럽다. 저는 그의 눈을 피하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말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와 내 어머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겠다. 넌 내 공부에만 집중하면 된다. 이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야.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처럼 느껴졌지만 마음속의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의 관계를 바라지는 않는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면 그 또한 내 선택이다. 하지만 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이건 받아줬으면 좋겠다. 집에 돌아온 저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사람이 너한테 직접 나타났다고? 뭐라고 했는데? 너 혹시 그 사람 말에 넘어간 거 아니지? 학비랑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엄마, 제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차분히 제 눈을 마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아,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사람 도움 없이도 잘 살아왔어. 내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혹시라도 상처받거나 흔들리는 게 나는 제일 걱정이야. 엄마,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엄마, 제가 지금 이 지원을 받으면 엄마가 더는 힘들지 않으실 거잖아요. 공부를 마칠 때까지만 도움을 받고 그 이후에는 절대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면 엄마도 믿을게. 하지만 하나만 약속해줘. 그 돈 때문에 내 마음이나 자존심까지 잃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삶의 가족은 너와 나 단둘뿐이야. 알겠지? 알겠어요. 엄마,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며칠 뒤 저는 다시 최민우를 만나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원해 주신다는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는 딱 공부를 마칠 때까지만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 이후엔 우리 가족이랑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저희 인생을 책임질 거예요. 최민우는 제 단호한 태도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 결정을 존중하겠다. 내가 이렇게 강한 아이로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그를 바라보며 다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내 선택이다. 이 도움을 받는 동안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야. 하지만 그 이후엔 내 힘으로 살아갈 거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학업에만 전념했습니다. 최민우의 도움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고 어머니를 위해서도 제 인생을 책임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정말 어른이 다 됐구나. 엄마는 내가 이렇게 커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꼭 멋지게 성공해서 엄마 걱정 다 없애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저만 믿고 쉬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옳다고 믿으며 새로운 날들을 준비했습니다. 최민우의 지원 덕분에 저는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마치 자신의 꿈을 대신 이루는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엄마는 더는 걱정 없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 나야 고맙지. 앞으로도 내 길만 잘 걸어가면 돼. 저는 로스쿨까지 진학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마침내 변호사가 되어 유명 로펌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도연이가 변호사님이라니 엄마는 정말 꿈만 같다. 내가 참 자랑스럽다. 엄마가 지금까지 저 믿어주셨으니까 가능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지킬게요. 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보며 저는 제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첫 직장에서의 일주일을 마친 후 저는 최민우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지원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 이제는 모든 걸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전 약속 없이 최민우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1층 로비에서 회장님을 찾았고 비서실로 연락했더니 제 이름을 들은 최민우는 흔쾌히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최민우는 변호사가 된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현아, 정말 오랜만이다.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니 기쁘구나.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 얼굴만 봐도 알겠다. 저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으며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사실은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꿈꾸던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최민우는 가만히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현아, 넌 내가 도운 것 이상으로 내 스스로 해냈다. 이건 너의 노력 덕분이지. 난 단지 내 길을 조금 편하게 만들어줬을 뿐이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이 감사의 인사는 오늘로 끝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제 힘으로 살아갈 겁니다. 어머니와 저는 이제 더 이상 도움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 마지막 만남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민우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선택했다면 내가 존중해야지. 난 내가 자랑스럽다. 도현아.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언제나 빛나길 바란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히 지내세요. 사무실을 나서며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동안 얽혀있던 과거와의 끈이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에서는 묘한 울렁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나의 아버지였고 그 인연을 지금 완전히 끊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의 인연을 끊어내는 것이 나와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옳은 일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 길을 내 힘으로 가야 할 때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롯이 내 힘으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연아, 오늘은 왜 이렇게 표정이 편해 보이니? 무슨 좋은 일 있었어? 네.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엄마, 앞으로는 우리 둘만의 삶을 잘 만들어가요. 이제 엄마 걱정은 없을 거예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환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엄마는 내가 이만큼 커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앞으로는 내 행복만 생각하면서 살아라.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마음속엔 새로운 다짐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제 힘으로 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최민우의 지원과 제 노력 덕분에 저는 학업을 마치고 변호사로 성공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머니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지금의 행복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어머니가 다니시는 문화센터로 어머니를 마중 나갔습니다. 몇 달 전부터 어머니는 도자기 만들기와 노래교실 같은 프로그램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동네 주민들과 어울리며 환하게 웃곤 하셨습니다. 센터 입구에 서서 어머니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잠시 후 어머니가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나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연아, 많이 기다렸니? 아니, 내가 이런 데까지 나와서 엄마를 마중 나올 줄이야. 회사 일 바쁠 텐데 괜히 수고만 시켰네. 엄마, 바쁘긴요. 엄마가 이렇게 즐겁게 보내시는 모습 보러 오는 건 제일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상자는 뭐예요? 어머니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상자를 열어 보이셨습니다. 안에는 갓 구워낸 도자기 그릇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봐라. 오늘 도자기 교실에서 만든 거야. 손재주 없는 엄마가 만든 것 치고는 꽤 그럴싸하지 않니? 저는 그릇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반찬 담아놓으면 더 맛있어 보일 것 같아요. 엄마 솜씨가 점점 좋아지시는데요.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시며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무슨 솜씨는. 그래도 이거 만들어서 우리 저녁에 한번 써볼까 싶더라. 직접 만든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좋아요. 엄마, 저녁에 이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같이 먹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제가 끓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어머니와 나란히 걸으며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동네 거리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게에서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평온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이렇게 좋아하시는 일 하시고 웃으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어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며 따스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나도 내 덕분에 이제는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됐다. 엄마는 내가 이렇게 잘 커준 것만으로도 매일 감사하다. 이제는 내 걱정 말고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여행도 가고 문화센터에서 배우고 싶은 것도 더 배우시고요. 이제 엄마가 웃으시는 모습만 보면 제가 다 행복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약속대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어머니가 만든 도자기 그릇에 음식을 담아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레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어머니와 저는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네. 우리 아들 솜씨가 점점 좋아지는구나. 나중에 장가 가면 부엌 일은 내가 다 하겠다. 엄마, 그러려면 어머니 먼저 며느리 보셔야죠.
아직 마음에 드는 분 못 찾으셨죠? 어머니는 장난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어디 그런 며느리감이 쉽게 나타나겠니? 그래도 엄마는 조바심 내지 않는다. 너만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긴 여정을 돌아보며 저는 선택의 순간마다 욕심을 내려놓고 어머니와 저의 평범한 행복에 집중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더 큰 것을 욕심낼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랬다면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삶은 내가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 주신 삶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었다. 최민우와의 마지막 만남 후 저는 스스로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고 대신 어머니와 함께 지키고 싶은 평온한 일상과 스스로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로 만들어진 미래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는 앞으로 만들어갈 제 가족에게는 어떤 비밀도 없는 투명하고 행복한 가정을 선물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혹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독자님들,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감동과 만족을 안겨드릴게요. 저의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